중국 문자가 최고. 학술 대회에서 터진 한글 논쟁의 결말은 중국 문자가 최고다라는 말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학자가 학술 대회에서 충격을 받았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사연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렉상드르 르블랑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온 젊은 언어 연구자입니다. 파리의 한 유명 대학에서 언어와 문화를 공부했어요. 저는 다양한 언어를 배우는 것을 늘 좋아했지만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중국 문자와 프랑스 알파벳에 대해서는 조금 알았지만 한국은 저에게 한참 미지의 영역이었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파리에서 열린 국제언어학술대회에 참석했어요. 강당에는 여러 학자들이 모여 있었고 화려한 조명과 다채로운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과 함께 큰 강당에 앉아 강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렸어요. 설레는 마음과 약간의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강연을 시작하신 한 유명 교수님께서 여러 고대 문자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몇몇 문자 체계가 매우 오래되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다가 교수님께서 한국의 문자, 즉 한글에 대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창제하신 문자라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은 매우 특별합니다. 단순하고 논리적이며 창의력이 가득한 문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서 왜 지금까지 한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을까? 한글이 정말 그렇게 멋진 문자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몇몇 다른 발표자들이 한국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중국 출신 발표자께서는 중국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역사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의 문자입니다. 라고 강하게 주장하셨어요. 그분의 강한 말투와 열정이 강당에 울려 퍼졌고 몇몇 분들은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대회장을 천천히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파리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한글은 왜 이렇게 독특할까? 세종대왕께서는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 라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저는 대학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노트에 한글에 관한 질문과 아이디어들을 열심히 적었어요.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해 보고자 결심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될 것을 확신했어요. 비록 그동안 한국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제 저는 설레는 마음과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파리에서의 이 새로운 시작은 앞으로 펼쳐질 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파리에서의 강의가 끝난 후 저는 다른 학자들과 함께 활발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강당은 여전히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강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저는 여러 학생들과 함께 한글에 관한 제 생각을 나누기 위해 한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어요. 제 가슴은 아직도 설렘과 호기심으로 뛰고 있었어요. 한 중국 출신 발표자 리샤오텐께서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분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고 중국 문자는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역사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 문자가 최고의 문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이 강당에 울려 퍼졌고 몇몇 분들이 그 말씀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그분의 열정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후 일본 계통의 학자 나오미 카와무라께서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그녀께서는 저는 한국이 독자적인 방식을 선택했다고 믿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정말 특별한 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부드러운 말투와 따뜻한 말씀에 토론은 더욱 흥미로워졌어요. 저는 그녀께서 세종대왕께서 보통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한글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들었어요. 강당 안은 의견이 분분한 분위기였어요. 리샤오텐께서는 고대 중국 문자의 자부심을 드러내시며 강하게 주장하셨고, 반면 나오미 씨는 한글에 대한 존중과 호기심을 표현하셨어요. 저는 두 사람의 의견 사이에 끼어들어 각 문자 체계마다 고유한 장점이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한글은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져 모두에게 기회를 주는 문자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제 심장은 두근두근 뛰었고 저는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어요. 천천히 몇몇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으셨어요. 심지어 리샤오텐께서도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셨지만 여전히 약간은 망설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잠시 후 저는 나오미 씨와 함께 학술대회 복도를 걸으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어요. 나오미 씨께서는 저는 제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모든 문자 체계에는 고유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한글은 단순한 모양과 명확한 아이디어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에 저는 더욱 한글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결심이 강해졌어요. 그날 저는 많은 질문들을 마음속에 품은 채 집으로 돌아갔어요. 세종대왕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게 한글을 만드셨을까? 한글을 매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분일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방에서 저는 머릿속으로 한국을 상상하며 고궁과 분주한 거리, 한글을 연습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어요. 저는 이 토론이 제게 큰 모험의 불씨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마침내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그 여행은 마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어요. 한글과 세종대왕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그 모든 것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글로 적힌 밝은 간판들을 보게 되었어요. 간판들은 선명하고 굵게 쓰여 있어 저를 모험으로 초대하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분주한 터미널을 지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걸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이곳이 멋진 모험의 시작임을 느꼈어요. 서울에 있는 호텔로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저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 건축물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을 보았어요. 평화로운 공원과 사람들로 가득 찬 번화한 거리가 어우러져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마치 살아있는 동화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음 날 저는 한글에 관한 강의가 열리는 유명한 대학을 방문했어요. 캠퍼스는 푸른 잔디, 고목 나무 그리고 오랜 역사를 간직한 돌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친절한 학생들이 가득한 큰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했지만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금세 편안해졌어요. 강의는 김현수 교수님께서 진행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한글이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의 글자들이 우리 입, 혀, 목의 모양을 닮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그 순간 제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는 듯한 느낌을 주셨어요. 젊은 세종대왕께서 웅장한 홀에서 한글을 설계하시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강의 후 교수님께서 저와 몇몇 방문객들을 전통서의 체험 수업에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한글을 직접 써볼 기회가 생겨서 정말 기뻤어요. 따스한 자연광이 들어오는 작은 방에서 붓, 먹, 그리고 전통 한지로 구성된 도구들을 받았어요. 이 선생님께서 붓을 잡는 방법과 글자를 쓰는 요령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붓이 먹에 적셔지고 부드럽게 한지를 타고 내려가면서 아름다운 선을 남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 섬세한 과정에 감탄했어요. 저는 가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떨렸지만 점점 제 손이 익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업 중 주변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조용한 대화가 들렸어요. 그들의 즐거운 표정을 보면서 저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마음이 통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도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해질녘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에서 깊은 경외감과 감사함을 느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저는 한국 문화와 한글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제 자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대학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한국의 전통과 문화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문화원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여러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은 후 직접 한국 문화를 눈으로 보고 느끼고 싶었어요. 문화원에 들어서자 전통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으며 한글 서예 수업에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맞아주시는 이 선생님이 고마웠습니다. 저는 한글 서예 수업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본격적으로 붓과 먹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밝은 자연광이 들어오고 큰 창문으로 따스한 햇빛이 비추어져 아주 평화로웠어요. 벽에는 아름다운 서예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씨 선생님께서는 먼저 붓을 부드럽게 잡는 법과 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는 한글의 글자들은 단순한 모양이지만 각각의 선에는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의 시범을 주의 깊게 보며 붓이 먹에 적셔진 후 종이 위를 부드럽게 타고 내려가는 모습을 감탄하며 지켜봤어요. 이후 저도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붓을 먹에 적신 후 조심스럽게 가라는 글자를 써보았어요. 처음에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이씨 선생님의 조언을 따라 서서히 선을 이어가니 제 글씨가 조금씩 모양을 잡기 시작했어요. 제 글씨가 완성될 때 저는 작은 예술 작품을 완성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 순간 기쁨과 자부심이 솟구쳤어요. 서예 수업 도중에 저는 다른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들은 모두 밝고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며 한글에 대한 애정을 함께 나누었어요. 한 학생은 자신의 연습 노트를 보여주며 저는 어릴 때부터 한글 서예를 배우며 자랐어요. 한글을 쓰는 것은 우리 문화의 소중한 전통입니다. 라고 말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글이 단순한 글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문화원 내부를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전시된 오래된 사진들, 전통 한복, 그리고 고풍스러운 서예 도구들이 제 눈앞에 펼쳐졌어요. 각 전시물은 오래된 이야기와 함께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었어요. 저는 마치 과거로 여행을 온 듯한 느낌을 받으며 한가득 감동을 받았어요. 저녁이 되어 한복 전시 앞에서 한참을 서서 사진을 찍으며 감상했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은 역사와 아름다움에 푹 빠져 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 아래에서 저는 오늘 경험한 모든 순간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 문화가 얼마나 따뜻하고 풍부한지 깨달으며 앞으로도 계속 배워나가리라는 다짐을 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저는 프랑스로 돌아왔어요. 제 마음은 새롭고 멋진 기억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에서 한글과 서예뿐만 아니라 따뜻한 한국 사람들과 그들의 깊은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이 경험들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오자마자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그 경험을 나누고 싶었어요. 돌아온 그날, 저는 대학에서 작은 발표회를 준비했어요. 저는 제 노트, 사진, 그리고 서예 연습,
작품들을 모아서 제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모두에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 준비를 했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한국의 서울의 멋진 모습,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도시의 풍경, 그리고 거리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서 김현수 교수님께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신 이야기를 들은 경험을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푸른 잔디와 고목나무가 있는 캠퍼스의 모습, 교수님의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가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한글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도왔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전통서예 체험 수업에서의 경험도 나누었어요. 한지, 분먹을 사용해서 가라는 글자를 써보았던 순간을 사진과 함께 보여드렸어요. 제 서예 작품을 보며 동료들이 웃으며 질문을 해주셨고 그 대화 속에서 한국 문화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저는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 예를 들어 매콤한 김치와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고기, 그리고 전통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렸어요. 전시된 오래된 사진들, 가족 모임과 축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서, 그리고 한복과 전통 소품들이 어떻게 한국의 역사를 담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저는 모든 디테일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특히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붉게 물든 노을을 보았던 그 순간을 이야기 드렸어요. 하늘이 분홍빛과 주황빛으로 물들고 잔잔한 강물이 그 빛을 반사하는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시와 같았어요. 저는 그 순간 한국과 깊은 연결을 느꼈습니다. 모든 분놀림, 미소, 음식 한 점 한 점이 희망과 따뜻함의 메시지였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표가 끝난 후 저는 많은 질문을 받으며 따뜻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청중들은 한글에 대해, 세종대왕의 이야기에 대해, 그리고 서예 체험에 대해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제 경험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렸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한국 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지식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변화를 주었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느꼈어요. 발표를 마친 후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배우고 나누며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소중히 간직할 것을 다짐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제 마음속에 한국 한글과 한국 문화에 관한 멋진 기억들이 가득 찼음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멋진 전통, 그리고 한글의 아름다움이 제 인생을 많이 바꾸었어요. 그 경험들을 만난 모든 분들께 나누고 싶어서 저는 프랑스에서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대학 근처의 아늑한 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여러 학생들이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제 한국 여행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면서 정말 놀라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학생들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질문을 하셨어요. 한글 서예는 어땠나요? 세종대왕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등 많은 질문들이 오갔어요. 저는 김현수 교수님과 이씨 선생님,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모든 분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제 서예 작품을 보여드리며 한글의 단순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드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대학 내에서 소규모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한국 영화와 한국 음식을 함께 즐기며 간단한 한글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어요.
우리는 서로 웃고 새로운 사실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이러한 모임들이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 소중한 기회라고 느꼈어요. 어느 오후 언어학과의 한 조용한 교수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알렉상드르님, 저는 이전에는 한국 문화를 크게 알지 못했지만 알렉상드르님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아름답다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크게 감동하여 저도 처음에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직접 체험하고 배우면서 한국이 얼마나 따뜻하고 창의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국제학술대회와 문화축제에 초청받아 제 한국 경험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 나라의 학자들과 문화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의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사람들의 소통, 예술, 그리고 사회적 평등의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청중들은 제 발표에 큰 박수를 보내주셨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 저는 매일매일 한국 문화를 그리워하며 한국에서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제 경험을 여러 사람과 나누며 우정과 이해의 다리를 놓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한글 서예 수업에서 느낀 따스한 마음, 한강변에서 본 아름다운 노을,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나눈 소중한 대화들이 제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어요. 한국은 제게 창의성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앞으로도 한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우정은 국경을 넘어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감동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